자치단체가 앞다퉈 만든 산업단지가 장기 화재는 경기 불황 속에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m 안에 대기업 빵집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 대형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벌꿀 생산이 제철을 맞았지만 이상기후로 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양봉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자치단체가 앞다퉈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유치를 위해 지난 2009년 지정된 청포 일반산단 예정지입니다. 6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면서 최근 거제시가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68가구 가운데 44가구가 사업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 사업이 무산될지 모르고 거액의 중도금까지 받아 쓴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니까. 촌에서 뭘 해가 1억을 갚을 겁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당장 지정 해지가 돼버리면. 같은 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상리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 산업단지로 지정된 터입니다. 수차례 사업 연장만 되풀이했을 뿐 정작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사업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고 입주업체를 찾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 새 경남에서만 일반 산업단지 7곳이 지정 해제됐고 6곳은 산단 지정 4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 산단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이 상당수 진행된 지역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정 해제가 되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사업 시행자의 능력을 또 너무 간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산단 지정만 된 채 첫 삽도 뜨지 못한 산업단지들이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m 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점만 규제할 뿐 기존에 있는 대기업 빵집이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규제 속에 동네 빵집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휴대폰 판매점. 석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하지만 40m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온 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법을 갖다가 굉장히 참 잘 하려고 한다해야 되겠습니까? 좀 장도 잘 되는 쪽으로 또 따라붙들어요. 25년째 동네 빵집을 한 62살 정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과 20m 거리에 대기업 빵집이 곧 입점하기로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옆에서 또 치고 들어오고 이랬더니 뭐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m 안 대기업 빵집의 신규 입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외 조항입니다. 같은 상권 안에는 운영 중인 대기업 빵집이 바로 옆에 이전해도 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신규로 추정하는 것이 동네 빵집 옆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 거지. 그 법 시행 이전 거는 기존에 인정이 되는 거죠.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한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확실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뭐 제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입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남 지역 동네 빵집은 최근 2년 동안 15곳.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동네 빵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대형 사업장이 많은 경남 지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지만 미이행률이 40.8%로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의무 설치 사업장 가운데 23개 사업장이 설치를 안 한 가운데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13년부터 3년 연달아 미설치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도 14곳에 이릅니다. 또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곳도 4곳에. 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에 불응해 명단에 오른 기업도 8곳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돼 미설치 사업장은 한 해 최고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6월 말 정도에 확실하게 상세 지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지침이 나오고 이제 상세 기준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일부 기업은 어린이집 담당자도 없습니다. 여직원이 담당을 했는데 대구에도 그 직원이 또 다른 부서로 또 전거를 갔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 담당한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훈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사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들의 그런 보육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걸 사회 환원적인 사회 사업 형태로 좀 접근을 한다 하면 특히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직장 어린이집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고급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육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양봉 농가들은 아까시나무 개화철인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상기후 탓에 예년보다 꿀 생산량이 줄어 양봉 농가마다 울상입니다. 그 원인을 송금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국을 이동하며 아카시나무에서 꿀을 채집하는 문성군 씨. 예년 같으면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올해는 나흘 만에 북쪽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대구 가서 꿀을 떴는데 2번을 떠왔고 여기서도 2번 채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1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채집한 꿀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 봄에는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낮은 편이어서 벌의 활동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개화 시기가 비슷해진 것이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지난해는 아카시나무 꽃은 경남 지역에서 4월 20일, 중부지방에서는 5월 20일에 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남에서는 보름가량 늦은 5월 4일, 중부지방은 일주일 앞당겨진 12일에 꽃이 폈습니다. 전국에 걸친 개화 기간이 한 달에서 8일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기상이변이라든지 온도가 이렇게 불안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생식생장으로 바뀌면서 개화가 일찍 온다든지 동시에 이렇게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봄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인해 꿀 생산량의 감소가 불가피해져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에 둘러싸인 경남 서부권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예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려한 풍광을 찾은 옛 선비들과 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뾰족한 산골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맑은 계곡물. 세상 모든 근심을 씻어낼 듯 너럭바위 위를 구르며 흐르는 냇물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함양 화림동과 심진동, 거창 원악동은 산수가 뛰어나 안이 삼동으로 불리며 조선시대 선현들의 사랑을 받은 곳. 특히 거창 월성계곡과 수송대를 품은 원악동은 단연 으뜸으로 꼽힙니다. 수송대 거북바위에는 많은 북객의 이름과 시문이 새겨진 곳. 수송대라는 이름을 수승대로 바꾼 당대 최고학자 이황과 이를 아쉬워하는 이문의 답시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발길이 담긴 원악동과 그 속에 깃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문 형제의 효성, 동계 정원 선생의 절의, 그다음에 자연경관의 빼어남,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최고 선비들의 답사는 단순히 풍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물의 근본과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수를 통해서 내 본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천인 합의의 세계를 체득하러 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는 이번 책 출간에 맞춰 조선 선비들의 발자취와 그 정신을 돌아보는 인문학 기행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른바 성원정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 불구속 방침은 확정지었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구속 관련 내부 기준이 2억 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홍 지사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고 기록과 증거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시군이 추진 중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돼 제정되더라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시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법제처에 낸 질의에서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무효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상급식 의무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군에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시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 1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가정에 방충망과 모기장을 설치하고 야외 활동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정된 최혜범 국제무역학과 교수의 총장 임명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현 이찬규 총장의 법정 임기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재가를 하면 최 교수는 오는 29일부터 4년간의 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원이 경남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12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남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